자,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 성질,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온화 에너지. 자, 요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원자의 구조에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고 E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E2는 뭐겠노? 잘했어.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습니다. E3는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13번이니까 여기 플러스가 13이 있겠네요. 중심에 알루미늄 원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원자 이온화 에너지를 보시면 맨 바깥쪽 껍질에 세 번째 껍질이죠. 세 번째 껍질 3주기 원소입니다. 요런 모형을 우리가 보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주기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첫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되는 에너지죠. 138. 뭐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자, 점점 어떻습니까? E1보다는 E2가 크고 E3가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전자가 한 개 없으면 플러스 13에서 전자 12개를 땡기니까 더 잘 땡기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내야 되면 점점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커집니다. E1보다는 E2가 크고 그 다음에 E3가 크고 E3보다는 E4가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3개다. 즉 원자가 전자가 3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건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3족입니다. 3개는 13족 이렇게 됩니다. 한 개하고 두 개는 1족, 2족, 그 다음 3개부터는 몇 족? 13족, 4개는 14족 쭉쭉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자, 원자과 전자, 맨 바깥쪽 껍질에는 8개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0으로 표현하고 18족이라고 나타냅니다.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는 이제 화학 결합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체외각 전자가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 이렇게 나타내고 한 개도 없다. 그리고 18족 이렇게 표시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서 전자를 떼낼 때 이제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란 전자 껍질이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원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전자 껍질 수는 같지만 핵 전하량이 어떻습니까? 2주기 보시면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가니까 원자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커져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를 떼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제1 이온화 에너지이겠죠.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증가한다?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불규칙성을 보이는 원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불규칙성을 띠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베릴륨 원자번 크죠 올라가죠. 붕소는 어떻습니까? 리튬하고 베릴륨 사이에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 값을 가지죠. 불규칙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그대로 올라가고 질소하고 산소에서 또 불규칙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F네온 이런 상태로 갑니다. 불규칙성을 보이는 이유에 관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불규칙성을 보이는지는 교육과정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불규칙성을 보이는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3주기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P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다? 배, 붕 2주기에서 노, NO 그 다음에 마알, SPS 이렇게 되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노? 배붕, 배가 불룩하면 노, 안 된다. 마알, 말춤, 사이, 사이가 말춤을 추려고 하면 배가 불룩하면 노,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이걸 잘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불규칙성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야? 어디에 불규칙성? 이원에 불규칙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E2를 한번 볼까요? E2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원 누구의 이원을 보는가? 그러면 붕소하고 탄소의 이원은 누가 큽니까? 선생님 당연히 이건 불규칙성이 아니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죠. C가 이온에너지 큽니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붕소하고 탄소의 제2이온에너지를 묻습니다. 제2이온에너지를 물으면 붕소하고 탄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2는 한 칸 옆으로 옵니다. 그대로 옵니다. 여기가 한 칸 옆으로 오면 결국은 여기가 탄소 자리, 여기가 붕소 자리 이렇게 되겠죠. 한 칸 옆으로 오게 되면 그럼 봅시다. 누가 더 큽니까? 제2는 그렇죠.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오면 붕소가 더 크죠. 그 제2는 누가 크다? 붕소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라는 말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원자 번호를 한 칸 왼쪽으로 당겨서 이게 탄소를 붕소라고 보고 얘를 뭐라고 보면 벨륨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제1이온 에너지를 찾으면 됩니다. 아하, 제2를 생각하지 말고 원자 번호를 한 칸씩 당겨서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탄소하고 질소의 제3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라라고 하면 원자 번호를 두 칸씩 당기면 되죠. 질소가 7번이니까 두 칸씩 당기면 붕소하고 뭡니까? 야, 두 칸 당기면 붕소하고 베릴륨을 비교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누가 크다?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참 그냥 내면 되죠, 맞죠? 그냥 제1이온 에너지만 내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장난을 할까요? 그쵸? 왜 이렇게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장난을 합니까? E2분의 E1 이렇게 묻습니다. 뭐뭐 분해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붕소하고 탄소 이렇게 물으면 이 값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으면 누가 더 크다? 제1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큽니까? 제1이온 에너지는 탄소가 크죠. 근데 제2이온 에너지 누가 작습니까? 탄소가 작습니다. 맞지? 그러면 제1은 아까 전에 했잖아. 제1은 누가 더 크다? 제1은 탄소가 더 큽니다. 제2는 누가 더 큽니까? 탄소가 더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가 작은 값이고 위에가 큰 값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E2분의 E1은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E2분의 E1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E2분의 E1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분모하고 분자의 뭘 비교해야 된다? 대소 관계를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이온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한다?
원자 원호가 커질수록 네온까지, 아르곤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지만 불규칙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불규칙성을 보이는 것들은 배봉, 노, 말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한번 풀어보는가 그러면 17번 문제에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자, 여기 보시면 제1에서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WZ가 말 규소인이다. 말 나왔죠. 불규칙성을 보이는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첫 번째 보시면 W는 마그네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3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E3 값이 갑자기 커진다는 것은 E1, E2, E3가 갑자기 커진다는 건 뭘 나타냅니까?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개이다. 원자과 전자 두 개인 건 마그네슘 12번이죠. 10번까지 두 번째 껍질까지 들어가니까 원자과 전자 두 개. 그래서 얘는 뭐야?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불규칙성을 보면 제1 이온 에너지 마그네슘보다 작은 거 Y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알루미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규소하고 인. 자, 규소하고 인인데 X하고 Z 중에 누가 규소인지 인인지 제2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제2를 비교해 봐도 제2는 규소하고 인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한 칸 와도 불규칙성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 뭐야? 원자번호 큰 게 B, 얘가 S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Z는 SI다. 규소이다. 틀렸죠. 원자 반지름은 WZ. 마그네슘하고 그다음 알루미늄하고 누가 더 큽니까? 마그네슘이 더 크죠. X1 제1 이온 에너지는 XZ이다. 제1 이온 에너지 누구야? 어디로 가면 커집니까? 여기 Y가 더 크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지금 누굴 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뭘 안다? 맨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인지 원자과 전자를 파악을 하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에 관해서 볼 때 뭘 주로 본다? 불규칙성을 가지는 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온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모두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질문은 어디로? 댓글로 합시다. 댓글로 또는 학교에 가서 합니다. 자, 오늘 이온 에너지 파이팅!